솔직히 말하면 7, 8년 전, 10년 전의 상가는 인기가 없었고요. 지방의 물건들은 거의 쳐다보지 않았던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경공매 상가 투자는 예상하신 것보다 돈을 적게 듭니다. 300투자에서 월 100만 원씩 버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지금 보유한 물건도 패닉 상태의 지역이 빠져서 어마어마하게 상가 공실이 최고의 히트할 때 달려가서 물건을 받았고 몇백, 몇천에 지금 한 달에 1, 200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죠.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발굴하거나 분석할 능력만 있으면 좋은 물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다. 네, 맛동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맛동산 담당하고 있는 한상우 PD입니다. 오늘은 홍 소장님이랑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저희가 홍 소장님이랑 주로 지역 분석과 관련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소장님이 상가 분석을 상당히 오래 진행하신 분이에요. 네네, 강의도 했고 책도 썼기 때문에 그쪽의 전문 영역이죠. 네, 상가 투자는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하기로 치면 경매를 2000년대 초반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치면 투자는 오래됐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상가를 전문적으로 제 파트로 해서 한 건 한 12, 3년? 그 정도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홍 소장님이랑 상가 투자에 관한 거의 모든 거, 일단 상가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상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위주로 제가 질문지를 사전에 공유하지 않고 네, 전혀 지금 면접 온 수험생의 심정으로 사전에 공유하지 않고 즉석에서 한번 소장님께 질문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상권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거죠? 네, 가장 최근에도 제가 주 한 적게는 3, 4일, 많이는 4, 5일 현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워낙 그 코로나나 금리 이런 대외 변수 때문에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이 부침이 심하고 그 다음에 상권의 변화도 되게 요즘에 그 잔잔하던 호수에 돌을 하나 딱 던져놨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예측이 정말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활동들을 또 이따가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상권 투자 전문가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스터디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상권 투자 하시면서 성공했던 사례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사례들은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한 7, 8년 전, 10년 전의 상가는 대중적이지 못했습니다. 인기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지방의 물건들은 거의 쳐다보지 않았던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무피 투자, 소액 투자가 경공매는 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낙찰 받을 때는 취등록세가 들어가고 하지만 보증금을 받으면 그것이 이제 세이브가 돼서 무피 투자 1, 200 투자로 상가를 보유하는 케이스들은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경공매 상가 투자는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예상하신 것보다 돈을 적게 듭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상가들이 많이 있었고요. 1000만 원 투자해서 그러면 얼마까지 버냐? 1000만 원 투자 아니죠. 300 투자해서 월 100만 원씩 버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치면 상상하기 힘든 이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 이름 없는 지역인 경우 그런 지역의 경공매 물건은 더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죠. 지금 보유한 물건도 군산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군산이 곡소리 날 때가 있었습니다. 현대와 대우, GM 대우가 이제 동시에 철수를 하고 아주 패닉 상태의 지역이 빠져서 어마어마하게 상가 공실이 전국적으로 최고의 히트할 때 달려가서 물건을 받았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안 들어갔죠. 근데 그거 지금도 이제 보유하고 있거든요. 꽤 오랜 시간. 그래서 몇백, 몇천에 지금 한 달에 1, 200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차익도 워낙 싸게 받았기 때문에 차익도 좀 있고 안정적으로 상권이 우려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안전성은 담보되어 있냐? 안전해요. 월세도 올렸었고요.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성과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발굴하거나 분석할 능력만 있으면 좋은 물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다. 네. 또 최근에 화성에도 좀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땅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역을 발굴하는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을 관심을 가지고 상권을 보다 보면 특히 이제 제가 개발 호재를 분석하는 편이에요. 개발을 통해서 비포 애프터의 변화를 살피고 그를 통해서 투자 지역과 투자 물건을 발굴하는데 예를 들면 맨 땅에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은
시설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지역은 이제 땅의 가치가 굉장히 뜨기 때문에 땅을 사놓게 되죠. 몇십만 원을 주고 사서 그게 몇백, 몇천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매도한 케이스 중에는 1억 미만이 들어와서 6, 7억 정도의 수익을 본 케이스도 있고요. 땅도. 네. 그러니까 지역의 변화나 개발을 통해서 경공매 물건으로 남보다 한 발 앞서는 투자가 네.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 있죠. 네. 그럼 지금 투자 경력은 얼마나 되시죠? 제 원래 책 상가투자 비밀노트에 서두에 나와 있지만 주식으로 3천만 원을 2000년에 날려먹고 2001년에 분양권 투자를 그걸 갚아보고자 네. 또 카드론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2001년에 분양권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2003년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거 공부하고 투자하고 뭐 재개발 재건축 투자 경매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네. 2000년 10년 넘어서부터 이제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그런 다양한 투자 여러 투자 뭐 유행하는 투자는 거의 다 해보고 지금까지 오고 있죠. 네. 그 주식이 닷컴 버블 때 그렇게 된 건가요? 네, 닷컴 버블 때죠. 아. 3천 날렸어요. 카드론 썼으면 꽤 고금리셨을 텐데. 네, 그때는 수익이 그 이상으로 났죠.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그거 메꾸고 3천 날리니까 그 당시에 3천이 꽤 크지 않습니까? 엄청 크죠. 20년 전인데. 파산하게 생겨가지고 죽느냐 마느냐 기로해서 다시 한번 급전을 땡겨서 네. 그때는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분양권 사서 한 6개월 좀 넘어서 1,500을 벌었거든요. 오, 빨리 복구하셨네요. 네, 그때 분양권이 이제 막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뛰임이 높았고 그래서 그걸 6개월 1년 처분해가지고 네. 급한 거 끄고 또 융통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 투자는 꽤 마이너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왜 처음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 투자 쪽으로 제 전문성을 키운 것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 당신은 상가였냐? 그 이유는 다른 것들은 제가 이제 경매 학원에서 연구실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력이 화려해요, 제가. 네. 경공매로 어느 정도 베이스, 그리고 저 특수물건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특수물건이라 하면 뭔가요? 뭐 예를 들자면 법정지상권부터 시작해서 유치권 같은 것들,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것들, 네. 이런 물건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학원에 있다 보니까 학원생들한테 이제 그런 물건을 분석해주고 그런 물건의 처리를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매 특수물건으로 많이 다져왔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정도에까지 어느 수준까지, 그 다음에 어느 특수물건까지는 거의 다 처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상가를 하면서는 이게 이제 너무 모호하고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요렇게 분석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전문 서적이나 관련된 자료도 되게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그 후지가 좀 불타올랐죠. 얘를 내가 조금 만족할 때까지 공부를 해서 뭐 재개발 재건축부터 다른 투자들은 어느 정도 성과나 어느 정도의 노력이 보이는데 상가는 도대체 끝도 밑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공부를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상가는 상권을 모르면, 상가만 강조하시는 분도 좀 몇 분 덜어 계시는데, 상가는 상권의 어떤 부속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종관계, 실과 바늘관계에서. 그래서 상권을 모르고 상가 투자는 안 되고, 상권을 봤더니 전국 팔도가 너무 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상권 공부로 달려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이제 제 온몸으로, 그래서 제 코너도 견문록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저는 상가 대동여지도를 만든다는 심적으로 전국을 다녔고,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상가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의욕을 불타서 십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조금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16년을 하셨으면 그러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상가 투자, 상권 투자에 좀 입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좀 말리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한 건 내가 그걸 무기로 가졌을 때는 굉장히 좋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나 상가 경매를 잘 쳐다보지 않을 시절에 거의 줍줍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랬던 시절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수익형으로 상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가를 멀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로 나만의 경쟁력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고정적인 수입으로 다양한 사업도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알수록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상가 투자 하실 때는 주로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세요? 아니면 수익을 목표로 하세요? 이게 이제 차익형과 수익형에서 원래 상가는 수익형이었죠. 오리지널은 수익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가격이 뛰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적자가 나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도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가 대출을 많이 안 해줬거든요.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해줬습니다. 그게 딱 적당해요. 60 정도가 대출이 딱 적당합니다. 그 이상으로 가면은 대출이 많아지면 금리에 민감하게 돼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5, 60% 선에서 왜 상가라는 게 정해진 가격이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가격에 대한 어떤 신임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믿고 대출해줘도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아파트는 100%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게 해줘도 되지만 상가는 5, 60% 선에서 환급과 어떤 현물적인 것들의 가치가 맞다고 봤던 건데 지금은 이제 8, 90%까지 되는 것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을 많이 끼면은 받는 월세가 150, 200이야. 근데 대출로 220, 30이 나가게 되면 아주 곤욕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적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내 돈으로 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해서 대출을 가져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수익형의 방식이고, 네. 근데 왜 이 신문기사들 보면은 뭐 연예인 어디 상권에 꼬비를 사가지고 뭐 시세 차익 얼마 받다 이런 글도 좀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자주 보이죠. 네네네. 최근에도 보이는데 요게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꼬마 빌딩이 다 적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강조한 이유가 금리가 워낙 고금리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과 어떤 그 금융적인 실적에 따라 금리 차이가 약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대출 금리가 기본 금리가 이제 3.5이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가나 수익형 쪽은 조금 더 가중치가 높게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서 금리 대출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상가 투자나 수익형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지난 한 7년간 부동산 대상승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상가 투자도 굉장히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투자가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갭 차이가 컸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만 지나면 평당가가 1, 2천씩, 2, 3천씩 뛰었습니까? 예전에는 상가 한 평당 3천에서 5천이면 높다. 비싸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걸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3천, 5천은 깔고 가요. 분양상가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분양상가조차 7, 8천이 많고요. 서울권에서 웬만한 상권은 1억대입니다, 다. 그러니까 12평짜리면 얼마예요? 12억이에요. 그러면 그거 5%, 6% 받으려면 월세 600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2평에 월세 600은 뭘 돌려도 나올 수 없는 적자 구조. 그거 300 넘어가면, 250에서 300 넘어가면 쉽지 않거든요. 이런 순환 구조와 이런 수익 구조에서 상가 투자가 적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 수익형이 맞지 않고 그러면 차익형 시장으로서는 미리 선진입했던 분들 몇 년 전에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게 힘들고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지금 언제 4, 5년 전 투자를 지금 매도하는 걸 얘기하죠. 몇 년 전에 샀던 빌딩 이만큼 팔았다. 뜨기 시작했고 그 시점에 사놨던 건 지금은 좀 갭 차이가 있는 거죠. 뭐 5천에 샀다. 그럼 지금 7, 8천 받으면 평당 2천이면 30평이면 그죠? 6억. 네. 그래서 돈 10억 이상의 수익이 나거나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한 3, 4년, 4, 5년 전에 투자했던 물건들. 그러니까 매스컴에서는 이제 상가나 수익형들이 요즘에 적자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니까 연예인들의 그런 케이스들을 앞에 내세우면서 상가의 시장에 관심을 끌기 위한 그래서 차익형도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는데 고금리 구조에서 차익형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금리는 높은 상태니까요. 네, 아직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권을 미리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류의 콘텐츠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그럼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 또 어디가 유망하냐 이런 걸 많이 알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런 방법으로 통하는 지역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대부분은 없는 게 맞죠. 어제도 제가 이제 홍대를 돌아다니다 왔는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지역을 발굴하기 힘든 건데 제가 이제 주 3, 4일 이상을 현장을 나가는 게 그런 지역을 좀 찾아보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역을 찾아서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 저는 물건을 가져오는 거죠. 경공면을 가져오면 더 싸고 관심이 없을 때 경쟁력이 낮을 때
가격이 낮을 때 가져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리스크는 뭐냐면 뜰 수 있느냐. 뜨는 조건은 뭐냐 이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 매스컴에서 알려지기 시작한다는 이미 사람들이 몰리고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덜 알려진대. 그러니까 이름 없는 이런 곳을 찾아서 이름이 좀 날만한 것들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 조건에 부합하면 그런 지역이 투자적인 것들의 관심 대상이 되죠. 자, 저희가 늘 지역 분석으로만 찾아뵙던 홍 소장님과 함께 상가 분석에 대한 아주 짧은 오리엔테이션 같은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럼 유망 지역을 또는 유망 상권을, 유망 상가를 어떻게 발굴하느냐 이것도 제가 이제 다음 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볼 예정인데 다음 편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